이생 집망이라고 하죠.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대출을 과도하게 막아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 12, 16 이전에 집 못 산 호구를 평생 호구로 만들어준다. 대출 무주택자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평생 집은 왜 자꾸 평생 붙이죠? 안정화가 되기는 합니까? 부동산의 핑계로 부동산을 잡는 건지 서민을 잡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저런 의견들 쓰는 사람들 누구예요? 진짜 서민들은 저런 의견 안 써요. 왜냐면은 빚내서 집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력도 됐었던 서민들은 12, 16 이전에 작년 12월까지 그때 엄청 많이 샀었죠. 그리고 경기도권은 언제까지 된 거예요? 6.17 이전에 12, 16 이후부터 수원 같은 경우는 220 전까지고 그 뒤에는 뭐 6.17 전까지 이때 많이 산 거지. 영끌한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죠. 건사는 출신의 전 국회의원이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 사무친다. 이번 때도 그 얘기했어요. 건사는 늘 그런 얘기해요. 기사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집값 당분간 잡히겠지만 서민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 또 서민들 불만 폭발. 언제 서민들 취재했다고. 그다음 흑수저는 평생 왜 자꾸 평생 붙이죠? 이번 생에 내 집 마련 망했다. 서민 옥죄다. 서민도 날벼락. 서민 잡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서민들 잡는 정책이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서민들이 집을 살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다리라고 생각했던 거는 초이노믹스 이후부터 규제정책 직전까지죠. 그때까지는 그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다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집값을 리모델링해서 여기까지 낮춰버린다. 그럼 사다리 없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 유도하는 건 뭐예요?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집값이 떨어지길 바랬다가 오르길 바라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은 영끌 수요들이죠. 그 영끌 수요들을 서민이라고 자꾸서 그들 취재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무주택자들의 의견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또 무슨 프레임 잡고 있어요? 현 정부 서울아파트 KB 중위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하였다. 중위 가격이라는 거 뭐예요?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이 7개를 세워놓고서 가운데 있는 가격이 중위 가격이다. 얘가 중위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위 가격이 집값 상승의 지표가 아예 안 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2억으로 오르고 3억, 4억 되고 그대로 얘는 4억 남고 여기가 7억, 8억, 9억이 되더라도 이때는 중위가격은 4억이다. 반대로 1억, 2억, 3억, 5억 얘만 올랐어요. 5억, 6억, 7억이다. 그러면은 아까랑 달리 거의 안 올랐는데 얘만 중위가격 5억으로 오른 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위가격 자체는 엄밀하게 올랐다는 척도가 안 된다. 특히 뭐가 문제였어요?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다. 제가 2014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부동산 3법 거기에 문제가 크다고 그랬죠. 그 전에 또 9월에 지정된 재건축 연한 완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연한 완화가 돼서 그 정권에서 조합 설립인가 막 늘어나고 부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17년, 2018년이다. 그래서 그때 멸실이 굉장히 많았죠. 멸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노후화 주택을 굉장히 많이 부셔버리고 신축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얘랑 얘만 부셔도 5억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어져서 한 6.5억쯤으로 나왔다. 그럼 중위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즉 저가의 아파트를 부셔서 신축으로 만들어서 고가를 만드니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구축이 사라지고 신축이 늘어났다. 그게 언제 많았냐? 2017년, 2018년. 이때는 멸실이 너무 많아서 순공급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중위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중위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 이거 활용하여 중위 매매 가격 이거는 정확하게 반영 요거보다 사실은 이게 크죠. 이번 정부 때 그게 굉장히 많았죠. 왜? 2014년 9월에 연한 완화를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언제부터 많이 부쉈냐? 2017년 2018년에 그때가 멸실이 최고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 강화를 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도 하락보다 상승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락 때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걸 봤을 때 서울아파트 14.2% 올랐다. 물론 요것도 거래 안 된 아파트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는 더 올랐겠죠? 하지만 52%까지는 아니다. 중위값의 오류는 수학 배우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의 오류, 중위값의 오류, 최빈값의 오류 이런 것들 통계에 다룰 때 그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고등학교 통계책에도 나와 있는 거를 극단적으로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실련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댓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서민들 불만 폭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저들이 취재하는 집 가지려는 서민들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실거주자 대출낸다, 그때같이 기사마다 난리다, 투기꾼들 전세자금 대출 전세 써야지, 투기형 맞다, 집에서 안 사는 사람들 이게 무슨 실수요냐, 지금 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실거주자는 6개월 안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뭔 개소리냐. 갭 투자를 잡아야 돼. 정책 찬성 불만이겠지. 부동산 투자 법인들하고 서민 핑계 대지 말라. 실질적으로 저들이 취재한 거는 서민들이 아니었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 투기꾼이든가, 아니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못 믿고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영끌해서 샀는데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불만을 가진 서민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취재를 했다. 갭투기 차단이 실수요자 사달의 걷어차기냐? 보면 어때요? 승계 비중이 이렇게 늘었는데, 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 서울, 강남 4구 72.7%. 근데 저게 다 갭투기는 아니죠.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20대 30대들이 저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전세금으로 들어가서 살아주는 거죠. 전세 가격을 슬그머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불법으로 증여하는 경우 많죠. 불법 상속 증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잣집 자식들은 자기 카드 안 쓰고 법인카드만 써요. 일단 월급으로 받은 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증여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부모 돈으로 쓴다. 그런 식으로 절세라는 이름의 탈세를 통해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죠. 지금 강남 쪽에 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이 저렇게 높은 건 사실은 강남은 갭투기가 들어갈 동네가 아니에요. 갭이 10억씩 하는데 무슨 갭투기냐. 이거는 불법 증여의 정황이 굉장히 크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갭투기에서 미리 사놓고서 나중에 자금, 전세 자금 그거 할 정도 마련이 돼서 들어가는 실수요들을 왜 막냐 라고 하는데,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리 사놓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래에 살 수요들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됐다. 지금 당장 살 수요들 빼고는 사지 마라. 갭투기로 사놓고서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집값 떨어질 거다 라고 해서 차단하는 건데, 계속 본인들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갭투기에서 산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야지, 돈 모아서 들어가야지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취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경제학 교수님이에요? 부동산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하는 것이고, 집을 사면 실제로 집값이 뛰는 자기 실현적 기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규제는 정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서민들 사다리를 걷어찼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반발. 아니 얼마 전까지는 지금 뭐 검단 엄청 뜨고 이제 미분양 없다 그러면서 검단이 뭐 엄청나게 뜰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또 지정되면 뭐라고 그래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동네라고 입증해 준 거 아니에요? 실수요의 입장이라면? 그런데 왜 반발하느냐? 검단에 들어간 분양받은 수요들은 대부분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신도시에다가 비규제 지역이니까. 6.17 대책 전 청약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단지는 무주택자면은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 60%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는 처분 조건이죠. 그리고 이 다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말할 건덕지가 없죠. 주담대로 전환할 경우 동일하게 60%까지 적용. 최대, 그러니까 잔금 기준으로 하는데 잔금 대출은 40%까지죠. 근데 요 기준 내에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최대 60%까지는 보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더는 안 된다. 분양권 전매 1회 적용. 이상은 안 된다. 왜냐면 그 뒤에 산 사람들은 이미 규제 적용된 뒤에 산 거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수요가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실수요들의 피해가 안 가게 무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 그대로 나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규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 걸 가지고 뭐라고 막을 수는 없었죠.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말한 대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잔금 대출 때는 집값이 올라서 40%만 해도 중도금 대출 60%를 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가짐으로 샀겠죠.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규제 지역이 됐고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징징대는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은 사례는 있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징징댄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와서 징징대느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심리를 반영을 한 거죠. 하다못해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잔금 대출이 그 전에 중도금 대출을 커버 못 해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지금 와서 징징대는 거죠. 내 집 마련 기회 박탈한다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집 마련 기회 많이 지금 엄청난 공급하고 있다.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재건축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뿐이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 지원 중이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 LTV 10%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보도 안 하죠. 지금도 얘기하는 거 공급도 늘려야 한다. 주택 공급에서 핵심은 뭐예요? 늘 얘기하자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택지지구랑. 근데 서울에 택지지구 할 만한 데 없죠.
그 다음에 신도시. 저번에 말했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들어올 입주 시점부터 서울 집값은 안정이 됐었다. 문제는 2기 신도시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강남에 가까운데 뭐 판교 이런 데만 미리 해놓고서 검단, 운정 이런 데는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을 안 한 거죠. 왜냐면 한꺼번에 추진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기득권들이 미리 투기를 많이 해놓은 판교 같은 신도시나 아니면은 내곡, 세곡지구 같은 데 뭐 미리 해가지고 그쪽만 가격 띄웠다. 위례신도시 이런데.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없는 부동산 안정책은 백약이 무효하다. 공급 확대 늘 하고 있죠. 공급을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 첫 번째는 멸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부족이 유도된다. 그러면 더 풀어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건축 가격을 중심으로 신축, 대장주, 구축까지 가격 띄우기 들어간다. 그래서 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가격이 오르고 규제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다. 즉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급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하고 있는 거죠. 리먼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정비창 개발을 비롯해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들어갔고 3기 신도시 조기 추진하죠. 이게 공급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게 공급이 아니라. 자, 공급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볼까요? 리먼 때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온갖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거짓말이다. 김현 연구위원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급 부족이 3, 4년지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 라고 그랬는데 한 해 평균 60만호에 이르던 인허가 실적이 1998년 30만호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3, 4년 뒤에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002년에 인허가 실적은 66만호에 달했지만 4년 후인 2006년에 2005년, 2006년에 집값이 폭등했죠. 공급 부족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그때는 진짜로 그 주식시장에서 자금 흘러 들어와서 그런 거죠. 이 건사년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항상 옳은 말이 없다. 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그래야 집값 올라가서 우리가 건설하는데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이 의도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주택 부족보다는 규제 완화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매 제한 폐지, 양도세 감면 등으로 투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가 몰렸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였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슬슬 제대로 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더 이상 언론도 신뢰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 분양 물량 사상 최대. 그래서 28만 호가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14년에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입주 예정 물량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후분양 늘릴 때 됐다. 2016년에는 뭐라고 그래요? 2016년이 지금보다 주택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지금보다 적었죠. 그리고 인구는 지금보다 많았죠. 서울 인구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으니까 후분양해야 된다. 주택 보급률을 했으니까 공급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2016년에 했는데 왜 2019년, 2020년에 와서 공급 부족 탓을 하느냐. 그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규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서민 프레임 잡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래봤자 그런 거 없다. 지금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및 다주택 규제 강화. 그러면 공급 여기서 다주택 매물로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수요는 억제됐죠. 그래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 하락한다. 늘 그랬었다. 재건축 때려 부수고 해서 신규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은 항상 집값은 폭등했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전문가랍시고 하는 반대로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세제 개편 추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그렇죠? 여기서 뭐 어떤 또 되도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 왜? 향후 1주택자가 희망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 기준 강화할 경우 피해를 본다. 이때 가격이 집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지면 보유세, 양도세 강화해봤자 상관없죠. 양도세는 집값이 오를 때나 양도세지 필요 없죠.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보유세 기준 강화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종부세 기준을 피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 엄청나게 줄어들죠. 무주택자는 그때 사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뭐라고 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은 항상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서민들을 생각하는 유튜버예요. 결국 임차인 보호 정책 내고 있죠.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부담 강화. 현실화는 보유세 부담 강화가 아니라 원래부터 현실화 했어야 되는 거죠. 공시가격 쓰는 나라 몇 개 없죠. 그 다음에 종부세율 인상, 기본툴 유지해가지고 20대에서 통과 못한 거 21대에서 세법 강화하겠다라고 하죠. 이거 이미 된 거고. 부동산 신탁, 실수요주에게 종부세 부과하는 거. 주택 수 신탁으로 빼돌린 거 원위치 시키겠다. 이거 다 22번째로 나온다. 모든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사다리를 끊는 게 아니라 일단 집값부터 정상화 시키고 그때까지는 집 사지 말아라.
그 뒤에는 대출이 안 나와도 지금 가진 전세금으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은 너네 전월세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네 전월세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올리고 전세가 올려가지고 예전에 집 살 수 있는 돈으로 지금은 전세도 못 살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실수요자들, 서민들의 피해 본다?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집값이 안정되면 서민들 피해는 없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